이봐, 내 나이에 새로 배운다는 게 쉽진 않더군요. 오늘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메시지가 왔죠. 평소처럼 별일 없다는 소식들인데 그중 하나가 좀 이상했죠. 글쎄, 박영감한테서 온 건데 정부 특별 세금 환급? 친구놈들도 다들 봤다더니 저도 혹시나 해서 눌러봤어요. 뭐 별일 없겠지 싶었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김진구 씨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곤 했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커피물을 끓이고 토스트를 굽는 손길이 익숙했죠. 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소한 일상이지만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은퇴 후 맞이한 평화로운 시간들, 마치 그만의 작은 세계 같았죠. 어제 저녁 친구들과의 단톡방이 생각났어요. 김진구 씨는 매일 아침 그 방에서 새로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곤 했으니까요. 오늘도 스마트폰을 꺼내어 단톡방을 열어보았어요. 새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죠. 그중 하나는 박영감님의 메시지였어요. 정부 특별세금 환급 신청이라는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진구 씨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죠. 이런 게 자주 도는 거고 대부분은 별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친구들이 클릭했다고 하니 살짝 호기심이 동했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진구 씨는 느릿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어요. 손끝으로 박영감님의 메시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얼굴이 잠시 찡그려졌지만 안심하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링크를 클릭했죠. 이미 그의 친구들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걸 알기에 미묘한 안도감이 들더군요. 순간적으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독특한 웹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작년 여름부터 매일같이 먹는 혈압약을 챙길 시간입니다. 약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약병을 꺼내는 순간까지도 김진구 씨는 이 링크가 뭐 대수겠냐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물컵에 하나를 놓고선 손을 허리춤에 올리곤 살짝 구부린 채로 약을 삼켰죠. 그리고는 그저 평범한 하루라고 되뇌고 싶었지만 어딘가 가라앉은 기분이 느껴졌어요. 작은 공원으로 향했죠. 가벼운 산책은 몸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오래된 벗들을 만나는 자리였으니 일상적이고도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줬다가 어느 순간 김진구 씨는 무심코 서로의 얼굴에 머물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정부 특별세금 환급 신청, 그 링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더군요. 박영감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클릭했다는 동의의 표시로 진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온통 주말이라 딸 지수가 방문하기로 했어요. 진구 씨는 딸이 오기 전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죠. 달걀을 삶고 고구마를 찌면서도 진구의 머릿속은 여전히 저 링크에 머물러 있었어요. 딸은 매주 주말에 찾아오며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는 길 딸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진구는 그저 애써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죠. 부녀 간의 대화는 어쩌다 보면 이렇듯 얕은 농담들로 끝나곤 했어요. 흔한 말투였고 밝게 들릴지라도 어딘가 어색했죠. 서로 알고는 있지만 쉽게 나누지 못하는 감정의 벽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식탁 위 어느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고 진구의 눈은 딸의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고 딸은 잠들 시간이 다가왔어요. 거실에 혼자 남겨진 딸은 이곳저곳을 바라보았죠. 오래된 가구와 벽에 걸린 사진들, 작은 틈새로 흐르는 달빛마저도 어딘가 익숙했죠. 그러나 물끄러미 보던 시선을 돌리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녀간 그 하룻밤 동안 그녀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만 같았지만 그게 전부인 것 같진 않았습니다.
김진구 씨는 이른 아침에 눈을 떴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오묘한 기분이었죠. 어제와 같은 아침인 듯하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편으론 안심했죠. 또다시 그 평화로운 생활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편으론 알 수 없는 불안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뿐이지만 진구는 그 반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런 불안감이 늘 일상을 가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현실은 늘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아서요. 평범한 하루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내일이 모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진구 씨의 얘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이겠죠. 그날은 사실 별다를 것 없이 시작됐습니다. 진구 씨는 아침을 먹고 늘 그렇듯이 친구들과의 단톡방을 열어봤죠. 그곳엔 박영감이 보낸 정부 특별세금 환급 신청 링크가 올라와 있었어요. 처음엔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미 클릭했다고 하니까 거의 아무렇지 않게 링크를 따라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글쎄요, 뭔가 좀 이상했죠.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진구 씨의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인증번호가 도착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당시엔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인가? 친구들에게 물어본다곤 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이럴 때면 좀 속이 상하더군요. 평소 믿고 지냈고 별다른 걱정 없이 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른 척하는 듯하니까 말이죠. 가족들과의 저녁상 겉보기에 그 분위기는 평화로운 듯 보였어요. 그러나 진구 씨의 마음속에선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여느 때의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다들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서로에게 숨기는 게 많을 땐 신기할 정도로 조심스러워지니까요. 아내도 아이들도 묻지 않았지만 진구 씨는 그저 조용하게 식사를 마쳤어요. 누군가 그날 저녁에 진구 씨를 지켜봤다면 뭔가 달랐다고 느꼈을 겁니다. 다음 날 진구 씨는 그냥 침착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뭐랄까요?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자꾸만 그 인증번호가 떠오르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박영감도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문득 불신이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이던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쯤 마음속 한켠에서는 이 모든 게 실수였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진구 씨의 식탁은 항상 대화가 넘쳐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밥을 먹으며 여러 생각에 잠기기만 했어요. 식사 도중에 딸이 쓱 다가와 앉았죠. 아버지, 오늘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물었을 때 순간 멈칫했어요. 순간 별일 아니야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 지수가 진지한 얼굴로 바라보는 것이 그냥 무심히 넘기기엔 벅차더군요. 그래서 진구 씨는 애매하게 웃으며 뭘 그런 걸 가지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다 압니다. 진구 씨가 뭔가 걱정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녁이 되자 진구 씨의 안색을 살피는 눈빛들이 더 늘어났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서로 조심스러웠죠. 불안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기 마련인데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전화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어요. 그러다 불현듯 아내가 조용히 묻더군요.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전부 말해도 괜찮아요. 이 질문에 진구 씨는 잠시 얼어붙는 듯이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는 열린 문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충 얼버무리듯 그냥 잠깐 생각할 게 좀 있어서라고 대답했죠. 그 말 속에 담긴 약간의 떨림이 가족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실 진구 씨에게는 이제 뭔가 말을 해야 할 시간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인정하기 싫었던 무언가를 드러낼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참으로 조용하게 그를 지켜봤죠. 그런데 말이죠. 그날 저녁은 평소와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했던 건 그들의 눈빛은 그날따라 눈에 많이 띄었다는 거였어요. 그나마 이러한 상황이 가족이 뭔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러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김진구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린 후 익숙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살짝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마치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돌멩이가 구르는 느낌이었죠.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문득 딸 지수에게 전화라도 걸어볼까 싶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점심 즈음에서 다시 단톡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를 읽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박영감이 보낸 정부 특별세금 환급 신청 링크. 어젠 클릭했던 링크입니다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메시지로 넘어갔죠.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자 마음속 불안감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마치 바람을 타고 날아온 먼지처럼 불편함이 마음 구석구석에 쌓였어요. 은행에 문제를 문의하려 전화를 걸었으나 계속해서 통화 중이었죠. 통화 연결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구는 미세한 짜증이 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그 이상이었죠. 불쾌하고 어색한 침묵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저 나쁜 날이겠거니 했어요. 다들 그럴 날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른 오후 딸 지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그 문제 괜찮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멈칫한 순간 친구는 갑자기 무거운 진실을 지운 듯 했습니다. 무슨 문제? 스스로 기댈 곳이 없었다는 걸 느끼게 했던 질문이었죠. 차마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끝내야 할 말들은 이어지질 못했던 거죠. 몇 번의 숨을 몰아쉬고 결국 진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너한테 말 못했는데 아버지가 어제 큰 실수한 것 같아.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죠. 왜 그리 무거운지, 왜 내게만 유일한 빛이 되어주는 지수에게 이런 말을 해야 했는지 무력함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지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에선 오히려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등불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해봐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믿음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순간 진구는 마치 미묘한 이 무력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작은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믿음, 그것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다정함, 어쩌면 이 상황이 전부 끝나지 못하더라도 그저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비록 현실이 그가 원했던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구 자신이 마치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그들의 대화는 끝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서로 어긋나고요. 그렇게 멈춰야 했습니다. 그날도 그래요. 마치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았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죠. 글쎄요. 그러니까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진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 김진구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몇 시간 전이었어요. 박 영감한테 그 링크를 받았던 게. 고등학교 동창들과 단톡방에서 주고받던 얘기들 가운데 갑자기 튀어나온 정부 특별세금 환급 신청 링크. 뭐 신기한 일이 아니긴 했죠. 안 그래도 요즘은 그런 링크가 흔하니까요. 갑자기 등장한 정보에 첫 순간에는 궁금하긴 했지만 다들 눌렀다고 하니까 안심했어요. 그러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게 어쩐지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던 순간이 왔죠.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계속 오는데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혼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던 겁니다. 다시 단톡방을 열었죠. 근데 다들 조용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아무도 거기 없는 것처럼. 박 영감을 믿어도 되는 건지 그때부터 의심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더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요? 딸 지수가 전화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문제를 캐치하자마자 적극적으로 물어보는데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 자존심 때문이었죠. 부모로서 자식 앞에서는 항상 강하고 싶었던 것, 그 뻔한 심리였어요. 하지만 결국엔 모든 걸 털어놓게 됐죠. 그에게도 내 무능함을 보이게 되었어요. 지수는 침착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차분했죠. 지수의 말에 따라 하다 보니 상황은 점점 나아졌어요. 엠세이퍼와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사용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 듣는 말들이었죠. 딸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마치 처음 운전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계좌도 정지시키고 휴대폰도 초기화하고 한참 동안 진땀을 빼며 노력했더랬죠. 그렇게 다 끝난 뒤 처음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할 수 있었던 일이 전부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러나 그날 밤 다들 그러잖아요. 밤이 되면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결국 혼자 자책만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아니랬을까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 한편은 쉽사리 바뀌지 않더군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머릿속에서는 복잡하게 얽혔고 하얗게 불타오르던 후회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지수와 함께 해결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지막 기분은 왜 그리 무거웠는지 친구들의 침묵 그리고 그로 인한 내 당황함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야릇한 불쾌감이란 게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던 그날 아침이었어요. 김진구는 익숙한 아침 풍경을 배경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집안의 조용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작은 세계에 잠깐이나마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지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일상이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이른 오전 진구는 익숙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단톡방 확인을 하려던 참이었죠. 친구들의 근황을 몇 개 읽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동안 긴밀하게 주고받던 메시지가 오늘따라 묘하게 건너뛰는 느낌이었달까요? 정부 특별세금 환급 신청 링크를 보내온 그날의 박영감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생각들도 얽히고 설켰어요. 진구는 그동안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그렇게까지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문득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밖은 여전히 고요한데 가끔 집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그의 안을 흔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과거로 흘렀어요.
그 링크를 클릭했던 순간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그때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은 왜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피는 대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답답했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 번번이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스스로의 의심이 점점 커지는 기분이었어요. 딸과의 걸음이 그리웠어요. 문제를 함께 풀어간 그 시절의 기억이 자주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다른 것 또한 느꼈죠. 과거로 되돌아갈 순 없으나 그때 배우고 느낀 것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깝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배운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스스로에게 한 말을 다시 되새기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친구는 휴대폰을 들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는 여전히 그들에게 자신의 불안과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죠. 대신 해결법을 더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다른 친구들도 알아둬야 하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본심은 자신도 그런 누군가로부터 도움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손으로 몇 번이고 눌렀다 끊기를 반복한 후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소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염려가 담보된 물음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었습니다. 요즘은 학교 어때? 라고 물으며 좀 더 안정적인 일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친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었죠. 나는 언제쯤 내 불안을 완벽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닐지.